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장그르니에의 섬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까미의 서문으로 더욱 유명한 그런 장그르니에의 섬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텍스트는요, 역시나 책의 유혹, 살아가며 사랑하며 깊어가며 다시 꿈을 꾸며 읽는 책들이라는 부제목으로 소개되어 있는 책의 유혹이라는 이 땅의 최고 글쟁이들 55인이 권하는 추천하는 책 추천사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 책 속에 실린 장 그르니에 편 신전동균 님이 추천하신 책으로 그런 텍스트로 만나보는 그르니에의 섬입니다. 투명한 하늘의 기억이라는 제목이 붙여 있어요. 이 텍스트는 조금 특이하게도 소연이라는 자신의 딸인지 아니면 연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럴한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추천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를 염두에 두고 그녀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연히 보다가 너무 또 다른 스타일의 추천사의 마음이 갑자기 울렁울렁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장그르니에의 섬에 대한 추천사로는 이런 시적인 낭만이 좀 있는 편지글 형식이 가장 베스트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이에게 20살이었을 때 내 곁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어. 하늘이 너무 어두워서 고개 들어 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던 시절, 내 곁에는 장 그르니에의 섬이 보물처럼 놓여 있었어.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 2학년 때의 가을이었지. 작은 창문에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밤, 나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엽서를 읽듯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을 읽었어. 불과 140쪽도 되지 않는 얇은 책이었지만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땐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들려왔지. 그리고 그날 나는 학교로 가는 도중 느닷없이 시외버스를 타고 서해안의 낯선 폭우로 떠나야 했어. 섬을 보기 위하여. 소연아, 이 책은 외롭고 순수한 한 영혼의 술얘기야. 섬처럼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의 내면 일기란다. 그는 이 세계와는 다른 바탕 위에 여전히 계속되는 어떤 삶을 낮고 잔잔한 목소리로 들려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성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지. 사실 현실의 삶은 헛된 노역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 잿빛 도시,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은 불모지와 같아서 푸른 싹을 틔우지 못할 것 같지.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기 십상이고, 힘들게 배운 지식은 별 쓸모가 없어. 그렇지 않니? 소연이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이 과연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니? 어쩌면 내가 알아야 할 지식은 초등학교 때 이미 모두 다 배웠는지도 몰라. 또 내가 그토록 아끼고 좋아하던 친구와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했지.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와 헤어지는 날, 내 방에는 늦도록 불이 켜져 있었어. 다음날 너는 외출도 하지 않았고 하룻밤새 몰라보게 수척한 얼굴로 밥을 굶기도 했어. 어쩌면 너도 20살 때의 나처럼 삶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감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 우리 인간들은 있어도 있지 않은 그런 부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야. 그래,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야. 현실의 삶은 온통 모순투성이야. 하지만 장그르니에는 이렇게 말하더군. 삶은 여행, 그 자체가 목적인 여행이라고. 그리고 그 여행은 말없이 어떤 풍경을 바라보기만 해도 욕망이 입을 다무는 그 절묘한 순간에 이르기 위한 노력일 뿐이라고. 공의 매혹, 고양이 물루, 케르겔런 군도, 상상의 인도, 그리고 사라져버린 날들 등의 글들을 통해 장그르니에가 말하는 건 행복하고 비밀스러운 삶이야. 그러면서 그는 한 마리 고양이의 죽음을 통해 인간은 무슨 특권을 가졌길래 짐승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엄정하게 묻지. 또 파스칼에 대해 떠들어대는 비평가와 대화를 하느니 트럼프 놀이를 하고 있는 미장이와 이야기하는 게 되려 파스칼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기도 해. 물론 이런 생각들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야. 자연의 순리를 어기는 인간 우월주의의 폭력과 비극, 지식의 허위 같은 것들은 소연이 너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러나 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에서 그의 글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이 책 속의 많은 대목들, 예를 들어 사랑은 마음속에서 모든 순간과 존재를 하나로 합쳐주는 것이라든가 세계는 오직 내가 깨어있는 순간에만 저의 부재를 알린다 하는 대목들은 얼마나 놀랍고 눈부신지. 장그르니에가 있고자 했던 곳은 시대나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의 눈이 오히려 밝게 빛나는 게 아닐까 싶어. 어떤 사물이나 세계를 볼 때에도 정면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보는 게 더 정확하잖아. 정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옆 모서리와 뒤쪽도 볼 수 있고 말이야. 이 책에 나오는 케르겔런 군도도 모든 항로 밖에 위치한 곳이라고 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웃사이더가 되라는 건 결코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장사치의 고함 소리와 자동차의 경적이 울려 퍼지는 거리에서 살 수밖에 없어. 다만 내 스스로 고요하게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바랄 뿐이야. 세상의 일은 아무리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도 몇 걸음 떨어져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거든.
자기 영혼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희생하고 지상의 부와 명예 따위를 얻어서 뭘 하겠니? 이 부분 좋아서 한 번 더 읽어 드려요. 우리는 어차피 장사치의 고함 소리와 자동차의 경적이 울려 퍼지는 거리에서 살 수밖에 없어. 아웃사이더가 되라는 건 결코 아니고, 다만 내 스스로 고요하게 사색에 잠기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바랄 뿐이야. 세상의 일은 아무리 크고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도 몇 걸음 떨어져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 않거든. 영혼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희생하고 지상의 부와 명예 따위를 얻어서 무얼 하겠니? 소연아, 요즘 공해가 심한 서울 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지? 그렇지만 별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비 오는 날에도 천둥이 치는 먹구름 속에서도 별은 반짝이고 있지. 나는 섬을 읽으면서 하늘의 별을 생각했어.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도 끝내 변하지 않는 삶의 본질을. 20살 때 처음 만난 이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책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지. 삶이 어렵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연인끼리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숨결을 주고 받듯이. 참, 섬은 요즘 책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빠르게 읽어버리는 책이 아니야. 우리 글로 유려하게 옮긴 김화영 교수가 말한 것처럼 천천히 몽상에 잠기며 읽는 그런 책이지. 또 읽다가 지겨우면 덮어버리고 창밖을 바라보아도 좋아. 섬은 머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하는 책이야. 작가 장 그르니에는 프랑스 출신으로 알지 대학교 철학 교수를 지내면서 많은 명상적인 에세이를 남겼어. 유명한 작가 알베르 까미의 스승이기도 하지. 묘하게 까미도 20살 때 이 책을 감동적으로 읽었다고 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야? 백정이든 이름 없는 농부든 그 누구든 이토록 맑고 아름다운 사색의 글을 세상에 남겼고 우리가 또 그 영혼과 만날 수 있다는 게 기쁠 따름이지. 소연이도 섬을 읽으면서 나처럼 문득 영혼이 뒤흔들리는 그런 경이의 순간을 체험하고 자신을 낯설게 바라보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 책에는 사실 아무런 정보도 지식도 담겨져 있지 않지만 어두운 우리의 삶을 비 갠 뒤에 투명한 하늘처럼 바꾸어주는 신비를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인간의 많은 생명을 앗아가면서 아주 무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맑은 하늘을 돌려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코로나도 있고, 이런 아름다운 책 한 권으로 수많은 독자들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독자들의 하늘을 바꾸어주는 이런 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는
다시 예전에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겠죠. 우리 하늘이, 맑아진 우리 하늘이 다시 예전에 하늘로, 공기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장그르니의 섬과 같은 책들이 여러 권 늘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 머리 위에, 눈앞에 그 하늘은 항상 비겐디의 그 투명한 하늘이실 거예요. 오늘 장그르니의 섬을 너무나 따뜻하고 잔잔하게 추천해주는 전동균 시인의 텍스트를 낭독해 드렸어요. 전동균님은 62년생이시고 중앙대학교 문예창작과를 나오셨네요. 86년에 소설문학 신인상의 시 부문에 당선하신 이후에 많은 시집을 남기셨습니다. 제목들을 읽어보면요. 오래 비어있는 길, 함허 동천에서 서성이다, 거룩한 허기, 산문집으로는 나뭇잎의 말 등이 있어요. 제목이 다 시적입니다. 시인을 통해서 바라본 장그르니에는 역시 시적이죠. 저에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좋은 울림이 있으셨지 기대해 볼게요. 장그르니에는 알베르 까미의 스승입니다. 까미를 만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까미 또한 그르니에를 무척 존경하셨죠. 그 마음을 담은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섬 속에 있는 말들을 마치 나의 것처럼 쓰고 말하는 일이 종종 있다. 나는 그런 일을 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게 온 이 같은 행운을 기뻐할 뿐이다. 까미. 이렇게요. 그리고 또 스승 장그르니의 소설인 이 섬의 앞부분에 까미가 서문을 썼고요. 아주 유명한 그런 서문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 겉에 보이는 세상의 모습은 아름답지만 그것은 허물어지게 마련이니 그 아름다움을 절망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모방 불가능한 언어로 말해줄 필요가 있었다. 한 문장으로 너무나 잘 이 섬을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알베르 까미의 서문만큼 아름답게 김화영 교수님도 섬에 서문을 남기셨어요. 읽어 드릴게요. 겨울 숲속의 나무들처럼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서서 이따금씩만 바람소리를 떠나보내고 그러고는 다시 고요해지는 단정한 문장들. 서문 자체가 거의 한 편의 시 같아요. 장그르니에의 섬 속의 그 단정한 문장, 몇 문장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몸과 혼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지능으로 알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가지는 잘못된 생각.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몸과 혼으로 알려고 하시는 축인지, 지능으로 알려고 하는 축인지. 또 고양이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한 문장이 있어요.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고양이는 존재한다. 그 점이 바로 고양이와 그 사상들 사이의 차이점이다. 실체적이고 전반적인 현존의 감정이 그 순간, 단 하나의 순간에 나는 오직 내 발과 땅, 내 눈과 빛의 결합을 통해서 나를 받아들였다. 고향이란 일체의 노동이란 노예 생활로 여기는 존재들. 그런 것 같죠? 고양이. 저들이 인간인 줄 아는, 아니, 인간보다 더 신묘한 존재로 아는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죠.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읽어 드리면서 물러가려고 합니다.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도시에 도착하는 것을 수없이 꿈꾸어 보았다. 그러면 나는 겸허하게, 아니 남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네, 오늘 아름다운 장 그르니의 소설 한 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쁜 인생 속에서 긴 순간에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책 장그르니의 섬 찾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일부러 이런 시간을 자꾸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또 내일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미셸이었습니다.